1884년 10월 17일 보름달이 환하게 떠있는 밤이었습니다. 조선의 수도 한성의 한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자,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이곳입니다. 이건 아마 보셨던 건물일 겁니다. 이게 어디냐면, 자, 지금으로 치면 종로 안국역 근처에 있는 어떤 기관의 건물인데요. 자, 대체 어떤 기관이었을까요? 아, 네, 저 본 적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안국역 쪽에서. 네. 혹시 어떤 건물인지 아세요? 자, 바로 이게 어떤 건물이냐면요, 우정총국입니다. 우정총국. 우정총국은 지금으로 치면 어떤 기관일 것 같아요? 우정총국. 우정총국. 약간 맞아요, 맞습니다. 예,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당시 근대화를 추진하던 고종이 우리나라 최초로 우편을 담당할 근대적 기관을 세웠는데요. 그게 바로 우정총국입니다. 자, 그리고 이날은요, 근대적 우편기관 우정총국이 생긴 걸 축하하는 그런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이 우정국의 총책임자였던 홍영식을 중심으로 해서 김옥균, 민영익 등 이 조선 조정의 고위 관료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정국 낙성식을 축하하며 건배! 그런데요, 이런 연회 도중 갑자기 다급한 소리가 들려오죠. 불이야! 불이야! 연회장인 우정총국 근처 초가집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자, 연회장 사람들은요, 우왕좌왕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갔던 한 남자가 비틀거리면서 들어옵니다. 그는 온몸이 칼에 찔려 피투성이가 된 채였습니다. 바로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우영사 민영익이 괴한에게 습격을 받은 겁니다. 자, 지금 밖에는 불이 났다고 하죠? 네. 민영익은 지금 칼 맞고 지금 들어왔죠? 네. 갑작스런 소동에 우정총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게다가 얼마 후에요, 연회장 밖에서는요, 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덕궁에 있던 고종과 명성황후가 사라진 겁니다. 자,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여기서 짚어보는 별점 체크 포인트, 바로 갑신정변. 1884년 10월 17일 정권을 바꾸기 위한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대체 이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은 누구였을까? 아, 아까 나온 김옥균. 김옥균. 네. 갑신정변을 계획한 5명의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 사람들. 김옥균, 홍영식, 서광범, 박영효, 서재필. 조선의 문을 열어서 서양의 근대적인 제도를 받아들이고 조선의 제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개화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종은요, 근대화를 통해서 조선을 강한 자주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고종과 생각이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 달랐다는 이유가 좀 살짝 오시죠? 네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이들은요, 한마음 한뜻으로 개화를 추진하면서 고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갇혔잖아요. 그죠? 그죠? 이상하시죠? 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개화를 두고요, 이 5명이 고종과 대립하게 됩니다.
자, 그 시작을 알려면요, 당시 조선이 처한 현실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1876년 조선 역사에 아주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바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강화도 조약. 1875년 일본의 운요가 조선의 강화도를 침략했고요. 바로 그 다음에 1876년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조선에 이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뭘 요구했을까요? 그 수교? 네, 바로 개항입니다. 개항. 그냥 그 이제 항을 열어라. 우리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본의 요구로 조선은 처음으로 부산, 원산, 인천의 항구를 순차적으로 열어야 했습니다. 결국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의 개항을 지켜본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세계 열강들 역시 자기들도 통상 원한다라고 하면서 조선한테 통상 수교를 요구했고 조선은 차례차례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고종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너무 사방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종은요, 우리도 빨리 선진문문을 받아들이고 군사적 능력까지 갖춰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당시에 고종에게 필요한 인물 누구였을까요? 아, 조금 더 네.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네. 아, 우리도 세져야 돼.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있는 뜻이 같은 사람들. 예, 그런 신하들. 바로 고종과 같은 그런 개화 사상을 가진 젊은 신진 관료들이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해가 되시죠? 네. 5명? 자, 그중 대표적인 인물, 네, 바로 김옥균. 김옥균이었습니다. 김옥균은요, 어린 시절부터 이 언변이 좋아가지고 주변에 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머리도 비상해가지고요, 22살 어린 나이에 과거에 장원급제합니다. 우와. 그렇게 만나게 된 인물, 바로 조선의 왕 고종. 고종. 그는 이 근대화가 목표였던 고종과 뜻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옥균은 고종의 총애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한 몸에 받는 그런 신하가 될 수 있었죠. 자, 그렇게 개화파 관료들과 만나게 된 고종. 이 고종은요, 본격적으로 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듭니다. 고종은요, 이 조선의 근대화 정책을 총괄할 기관 통리기무하문을 설치합니다. 자, 이 통리기무하문 산하에는요, 12개의 부서가 있었습니다. 이 부서들은 외교, 통상, 무역, 군사 등 정말 근대화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죠. 이 고종은요, 특히 통리기무하문을 통한 군대 양성에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왜냐면 더 세져야 되니까. 그렇죠. 힘을 키워야 힘을 길러야 되니까. 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통리기무하문에서 내놓은 야심찬 국방정책, 별기군의 창설. 와, 이거랑 다 시험에 많이 다 나오는 들어오죠. 건데 별기군. 기억이 이제 다 예. 납니다. 구식군대, 신식군대. 자, 동현 씨, 예. 이 통리기무하문에서 이제 조직했던 그 별기군은 기존 군인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딱 봐도 딱 봐도. 특수부대 창설이죠. 오, 예. 신무기 예. 연습하고. 역시. 예. 특수부대. 자, 먼저 별기군은요,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서 근대식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별기군의 무기 역시 그동안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총 같은 신식 무기들을 제공합니다. 오. 자, 그렇게 고종과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의 뜻대로 조선은 조금씩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던 1881년 고종은 김옥균을 급하게 찾습니다. 자, 이 고종이 김옥균을 왜 급하게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 바로 김옥균을 해외에 파견 보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선진 문물들을 좀 보고 배워와라 라는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이네요. 그렇죠. 자, 고종의 명을 받은 김옥균, 그 김옥균이 가야 하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일본? 일본. 맞습니다. 일본입니다. 1881년 12월 김옥규는요 근대화된 일본의 실상을 배우기 위해서 이 도쿄와 당시 일본 외교 중심지였던 나가사키로 가게 됩니다. 김옥규는요 일본의 조선소와 재련소 탄광을 순서대로 둘러봅니다. 그런데요 눈앞에 보인 그 채굴 기계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조선에서는 사람이 막 수작업으로 하던 일을 일본에서는 기계로 막 돌려가지고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김옥규는요 조폐국을 둘러보고 또 한 번 놀랍니다. 뭘 보고 놀랐을까요? 지폐? 시간에는 그렇죠, 기계? 맞습니다. 바로 지폐입니다. 지폐로 된 돈을 처음 보거든요. 당시 조선은요 동전만 있던 시기라서 김옥균에게는 정말 낯설고 신기한 상황이 계속해서 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랐겠네요. 너무 놀라는 진짜. 거예요. 천황을 중심으로 입헌 군주제를 시행하고 있던 당시 일본은요 차근차근 근대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임오년에 일어난 구인들의 난, 임오군난. 별기군이 생기면서요 전에 있던 조선의 군인들은 구식군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별기군과 기존의 구식군인들의 대우가 완전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문제가 된 건 뭐였을까? 가장 문제가 된 건요 바로 월급 체납이었습니다. 아유. 무려 그렇지. 1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해요. 1년이나? 네, 당연히 구식군인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구식군인들에게 무려 13개월이나 밀렸던 그 월급의 일부를 줍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13개월 만에 받은 그 쌀. 그런데 그 쌀에 겨와 모래가 엄청 섞여 있었던 거예요. 아. 일부 부패한 관리들이 그 쌀을 빼돌린 겁니다. 자, 문제의 이 쌀을 받은 구식군인들, 이들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들은요 평소에 자신들을 차별하던 관리들 집에 쳐들어가서요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아. 게다가 별기군을 훈련시켰던 그 일본 교관을 찾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아이고 이건 좀 잘못됐는데. 일본에서 난리 나겠네. 이후에는요 일본 공사관도 불태워버립니다. 우와. 당시 구식군인들은 일본과의 근대화 정책이 큰 불만이었기 때문이죠. 분노한 군인들의 거침없는 행보로 조선 전체는 발칵 뒤집혀집니다. 이거는 자, 이런 상황에서 성난 구식군인들과 백성들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 다음 행보로 향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궁궐, 아까 나왔던. 맞습니다. 바로 고종이 있던 창덕궁이었습니다. 궁궐로 난을 일으킨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명성황후가 이미 궁궐을 탈출했던 겁니다. 아. 자, 그런데 이 구식군인들과 백성들은요 고종에게 누군가를 다시 불러오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누구였겠습니까? 그 고종 아버지. 누구? 흥선대원. 맞습니다. 이들은 고종의 개화 정책을 버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 자, 이렇게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흥선대원군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조선 조정의 실세로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온 흥선대원군은요 고종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칩니다. 지금 이 임오군란의 그 문제가 된 게 뭐였습니까? 별기군. 별기군 바로 폐지. 와, 바로. 네. 그리고 통리기마문 폐지. 우와. 흥선대원군은요 이참에 고종의 개화 정책 완전히 갈아엎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이걸 지켜본 고종과 김옥균 당연히 절대 반대였겠죠. 흥선대원의 뜻대로 된다면 그들이 정말 그렇게 힘들게 추진했던 근대화 정책은 모두 수포가 될 수도 있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